촛불이 가장 활발하게 타오를 때 국민들의 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촛불 시민들이 가장 원하던 사안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 분야 1순위는 무엇일까요? 당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검경 개혁이었습니다. 34%의 국민들은 검찰, 경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시계추를 2017년 5월로 돌려보면 당시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라 경제개혁이 25.4%, 정치개혁은 19.8%, 언론개혁은 9%였습니다. 50대까지 30%가 넘는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해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 2,017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수사 공정성 확보와 검찰 권한 축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영향력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왕의 정치와 신하의 정치는 대립구도를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도전과 태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왕권의 강화를 위해 정도전은 태종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개국의 1등 공신이라는 면사권도 왕의 권위에서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왕권과 신권과의 대립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치세에도 불교 포교를 놓고 왕권과 신권의 대립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신하의 힘이 세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 법흥왕은 불교를 통해 견제구도를 만들려 했습니다. 당시 법흥왕은 신하들이 저항하자 2차 돈의 흰 피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하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흥왕이나 태종은 신하가 월권하고 패당을 짓고 자신의 세력을 불려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도를 읽은 군주입니다. 법흥왕은 2차 돈의 흰피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하들을 꺾었고 태종은 정도전의 피를 통해 치세를 안정시켰습니다. 아들인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로 억울함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도전은 한나라를 세운 건 유방이 아니라 장자방이다. 나는 조선의 장자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암군이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시비를 떠나 다분히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부터 조선까지 왕은 백성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태양이 하나이듯 왕이 하나인 이유도 왕이 많다면 백성은 그만큼 수탈을 많이 당하게 될 거라기 때문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가지려 한다면 죽어나는 건 백성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군주라면 신하들이 집단화되어 왕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만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해악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절대 권한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왕이 있다면 수탈당하는 백성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흥왕은 왕권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신라를 정립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귀족들을 복속시켜 신라 통일에 싹을 틔운 군주입니다. 권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서운 건 책임을 물을 방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최종 책임자라는 걸 인식하면서 삽니다. 전쟁에서 지면 고두백배를 하는 것도 왕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것도 왕의 노릇입니다. 신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권한은 왕 못지 않습니다. 세종의 경우나 2차 돈의 경우를 본다면 권력을 견제하고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왕조 시대에도 신하를 누르고 소수 엘리트 집단을 약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영원히 기득권으로 남으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민시대 엘리트들도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듯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금의 귀족들은 왕권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엘리트들 역시 문민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통제와 대립되는 단어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적용되는 집단의 힘이 남용된다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합니다. 독립과 자율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제받지 않은 비선출 권력의 과도한 권한 확대는 위태롭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정점에 서서 비선출 권력을 임용하고 통제하는 건 당연합니다. 조직이 민보다 우선이라는 논리는 춘추전국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민의 마음이 반영된 자만이 통치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춘추 시대에는 그 조직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왕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문민 통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